안녕하세요. 투자로 밥 먹고 사는 루블입니다. 제가 1년 반 전쯤에 의료재단 물건인 베드가 140 정도 되는 병원을 제가 경매 물건으로 나와서 제가 낙찰받아서 지금 현재 임대까지 거의 다 마무리한 상태인 물건에 나와 있습니다. 처음에 이 물건이 나왔을 때가 4년 전이었는데요. 4년 전에 나왔다가 변경이 되고 막 그런 상태가 2년 넘게 진행이 됐었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진행됐을 때 그때 제가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.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법인만 낙찰받을 수 있는데 이 물건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파산을 했고 청산이 진행 중이었던 물건이어서 존속가치보다는 청산가치가 더 괜찮다고 해가지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일반인들도 낙찰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. 그래서 이 물건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입찰에 들어갔었죠. 근데 저는 이 바로 옆에 건물도 제가 한 층 전체를 갖고 있었어 가지고 평당 임대료를 얼마 받을 수 있고 평당 매매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오래된 물건이다 보니까 5년 전, 6년 전에 했던 감정이었고 현재 가치는 그거보다 더 높았던 거였었죠. 그래서 저는 이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이 안에 집기가 그대로 다 있고 그 다음 의료재단을 명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던가 이런 사람 적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제가 아는 지역이고 해서 조금은 과감하게 입찰가를 써가지고 2등하고 11억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. 근데 제가 11억은 더 높이 써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떡 써먹었다고 하지만 옆에 제가 실제 1년 전, 2년 전, 3년 전에 매매를 했던 실제 매도를 했던 물건 자체가 평당 높은 거는 1180, 낮은 거는 평당 1080 정도에 매도를 했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상층부를 기준으로 해서 낙찰가는 평당으로 계산하면 570만 원, 580만 원이었어요. 근데 그 차이 11억을 더 높이 써도 570, 580 정도였기 때문에 아무리 명도를 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고 해도 하방은 막아져 있다고 생각해서 입찰에 들어갔던 거였죠. 결국은 처음에 이제 낙찰을 받고 이제 명도가 제일 중요했는데 이 낙찰 받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입찰 전에 저는 어떻게 명도를 하고 어떻게 분할을 하고 얼마의 임대를 채우겠다 이걸 다 예상을 했었던 거였죠. 근데 제 예상보다는 명도 기간은 생각보다 쉽게 끝났습니다. 여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의료법인에서는 청산 조치가 진행되게 되면은 이사장 한 명한테만 의결권이 있어서 이사장하고 1대1로 명도를 진행했고요.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집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베드가 140개, 투석기가 30대, 그다음에 산소 그 공급기, 엑스레이 기계도 2대 이런 게 정말 많았는데 이사장하고 잘 협의가 돼서 아주 소액으로 한 달 반 만에 명도를 끝낸 것 같습니다. 근데 명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안에 있는 집기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 안에 이제 마약 금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엑스레이도 있었는데 마약 금고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그냥 폐기를 할 수가 없고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하고 버려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베드 자체가 140개가 넘었는데 140개 옆에 있던 장이라든가 다 안에 있는 집기를 처리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20톤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120톤 정도 명도를 끝내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보이는 물건에서 제가 1층부터 7층까지 전체를 받았는데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니까 45톤 크레인에다가 포크레인을 걸어가지고 7층부터 포크레인으로 부시고 1층까지 쭉 내려왔습니다. 철거도 포크레인을 올려가지고 철거를 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투입되는 것보다 가능하면 장비가 투입될 수 있다라고 하면 장비로 하는 게 훨씬 더 시간하고 비용이 훨씬 싸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는 7층부터 철거하고 7층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철거물, 폐기물 내릴 때 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중간에 봉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안쪽으로 올라타가지고 그 쓰레기차를 아예 대놓고 쓰레기차를 밑으로 다 쏟아냈고요. 그리고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철거를 하다 보면 지금은 이 상태지만 예전에는 여기 캐노피라고 해서 여기가 병원이었다 보니까 응급차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안에 주차를 하고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여기에 그 캐노피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캐노피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전기 누전이라든가 녹슬어 가지고 와이어로 이렇게 당겨져 있었는데 그 와이어의 문제가 너무 녹슬다 보니까 위험한 상태가 올 수도 있겠더라고요. 뭐 태풍이든 아니 뭔가가 오게 되면 이게 흔들려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철거하는 방향으로 관리단 회의를 했지만 그 중에 있었던 연락이 안 됐던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자기 간판이 거기에 한 10여 년, 10년, 20년 됐던 간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그냥 제가 더 좋은 자리에 옆이든 안쪽에 더 좋은 자리에 간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. 근데 그분은 그냥 자체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끄러운 게 싫었는지 제가 싫었는지 그냥 그거 가지고 저한테 형사고소를 했고
그게 경찰 조사 때도 어떤 입장이었냐면 절차상 하자가 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간판이 오래됐고 위험하다고 했어도 그 당사자한테는 양해든 허락을 구해야 되는데 그 허락이나 그 양해를 구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경찰 조사 후에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죠. 결국은 저는 이 건물을 살리려고 했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었고 건물 관리단 전체 회의를 했지만 한 명의 그 임차인분의 뭐 제가 싫었는지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찰 조사도 받고 검찰까지 송치돼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물건 자체의 또 특이성이 뭐냐면 이 자체 건물에 관리단이 없었습니다. 관리단이 없다는 거는 그동안에 관리가 잘 됐던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엘리베이터, 전기, 변압기, 그다음 물탱크 모든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소유자는 저 빼고 세 분이 더 계셔가지고 관리단을 결성을 하고 관리규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관리소장을 뽑고 경비를 하시는 분 뽑고 미화를 다 뽑은 다음에 건물을 정상화 시킨 거고요. 그리고 여기 주차가 원래는 그 전에 관리단 자체가 없었잖아요. 근데 관리단 자체가 없었던 그 한 층을 소유했던 어떤 한 사람이 본인이 그냥 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전에 티맵하고 계약을 했던 거죠. 그러면 계약했던 당사자는 건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층 소유자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이 무효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. 그래서 이번에 관리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전체 건물 소유자의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는 적법한 단체다라는 걸 파고들어서 우리랑 다시 계약을 하자. 그럼 너네들도 시설비를 좀 투입해라 라고 해서 앞에 들어가는 차단기부터 해가지고 간판,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모든 시스템 같은 경우를 이제 티맵에서 그 저희랑 계약하면서 본인들도 그 시설 투자를 하고 들어온 거죠. 그 전에는 여기 관리비를 고지하는 데도 없었고 장충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소방에 제일 문제가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축물 종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지적사항이 한 50개가 넘었었어요. 그래서 각각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그 구청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아직 이제 관리단이 정식으로 구성이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그 검사를 하나하나 통과하겠다고 하면서 관리단을 구성한 다음에 하나하나 건물을 정상화 시킨 겁니다. 그 정상화 기간이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요. 인테리어도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인테리어를 하면서 임대를 그 순방향으로 채울 때 뭐 이물권 자체가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낙찰을 70% 정도에 받았는데 대출을 1금융 신한은행에서 100%를 받았습니다. 대출을 100%를 받으니까 한 달에 대출이자가 2,500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 달에 임대료가 한 5,000 정도 나오고 그래서 대출을 100% 받았고 현재는 순방향으로 한 달에 한 2,500 정도씩 계속 쌓이고 있는 구조고 각각의 호실도 3층하고 4층하고 5층은 두 개 호실로 분할을 했습니다. 두 개 호실로 분할을 해서 한 층 전체를 임대해 주거나 매매를 하게 되면은 수요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개로 분할했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원금 회수가 저는 중요해서 지금 순방향은 돌았지만 두세 개 층은 매매를 내놓은 상태입니다.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데 시세는 평당 1,100 정도 하는데 전용 평당 제가 낙찰받았던 금액이 500대잖아요. 그럼 아무리 뭐 공사비가 들어가고 명도비가 들어가고 뭐 기간에 어떤 기타 잡비가 들어갔다고 해도 저의 제조원가는 800이 넘지 않는 것 같아요. 한 800이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시세보다는 싸게 한 두세 개 층을 그 매매를 하게 되면 원금은 회수가 될 것 같아서 원금이 회수가 되면 나머지 물건은 어차피 투자금이 없으니까 순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다가 뭐 팔고 싶으면 팔고 안 팔고 싶으면 안 팔고 이런 지금 전략을 했던 거죠. 그래서 한 번은 지금 제가 이거를 거의 임대 채우기 전에 이 통매각이 한번 들어오긴 했어요. 어떠한 분이 이제 4억으로 쓰겠다. 1층 두 개는 빼고 2층부터 전체를 매각하면 어떻겠냐. 근데 그때 제가 낙찰받았던 금액 대비하면은 한 30억 정도를 더 준다고 했는데 저는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매도를 안 했죠. 그런데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보통 저는 그 인테리어가 끝나기 전에 임대를 다 놓던가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2, 3개월 내는 임대 다 놓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 물건끼리 임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임대 순방향으로 도는 데까지는 4, 5개월 걸렸던 것 같고요. 지금은 이제 일단은 매매를 하나씩 내놔서 원금 회수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보시면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조명부터 해서 제가 조금 그 다른 데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퀄리티로 하려고 가성비 있게 하려고 했던 인테리어인데 한번 같이 가서 보실까요? 이 앞에 이런 문도 원래는 그거보다 더 작은 문이었는데 건물 자체 이미지를 위해서 이 문도 조금 돈을 들여서 한 거고요. 보통 여기가 조명이 제일 중요한데
1층도 뭐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같이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이 조명이나 옆에 그 목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짠 거고요. 지금은 이렇게 다 임대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오래는 됐지만 이 자체가 그 병원이었기 때문에 의료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.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두 교실로 분할을 한 거고요.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나오자마자 이런 정도의 인테리어를 하고 화장실도 보시면 제가 새롭게 인테리어 다 한 겁니다. 큐비클부터 이거를 다 제가 만든 거고요. 그래서 여기 이제 회사든 어떤 업체가 들어오면 이런 공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나오자마자 이 부분 공간을 좀 많이 신경 썼고요. 그 다음에 화장실 부분도 요즘 많이 중요시 여기니까 화장실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. 그리고 저쪽으로 가보시면 층에서 원래 한 개 층 전체를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다용도시 쓸 수 있게 이 부분 공간을 만들어 준 거고요. 뭐 아주 작은 거지만 창고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이 물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봤고요. 결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높고 사람들이 다 공포에 있을 때 생각보다 큰 물건은 용기를 내서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.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금융에서 대출을 100%를 받았고 지금은 대출이자 빼고 한 달에 한 3천 조금 안 되게 지금 차고차고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한 개 층씩 아니면 한 개 호실씩 매도를 해서 지금 목표는 한 2년 이내 원금 매수가 목표입니다. 원금 매수를 하고 나머지 물건은 끌고 가도 되고 안 끌고 가도 되고 하는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이 물건이 막 크고 막 하지만 어차피 모든 경매라든가 어떤 물건들이라든가 다 생각해보면 그냥 금액이 크고 할 일이 좀 많다 뿐이지 어떻게 하는 일은 다 똑같거든요. 이 물건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하방이 막아져 있다는 거였는데 바로 이 뒤에 건물을 팔았던 기억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얼마에 임대가 나가고 평당 얼마에 제가 다 매도했던 게 다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그렇게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해놓으면 그 정도는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매수 금액은 전용 평당 500대, 시세는 평당 1100대. 그러면은 거의 한 절반 금액에 산 거잖아요. 어떻게든 상황을 가도 잃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, 그 다음에 대출을 많이 이렇게 받을지 몰랐지만 대출이자가 7%여도 저는 이게 임대 수익이 플러스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대출도 잘 나왔고 그때 대출 받았던 게 4.5% 정도에 받았으니까요. 향후에 제가 이거 매도하려고 하는 시기 때는 아마 3%대까지 떨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때 매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